안녕하세요. 사이버 에이전트 벤처스 코리아 유정호입니다. 네, 오늘은 또 최초로 실시간 중계도 하고 제가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굉장히 긴장되네요. 그리고 또 많으신 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 인터넷으로만 보다가 제가 직접 나오게 돼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키노트 스피치도 해보는데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야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이 업계 기라성 같은 성공한 투자자분들 같은 사람도 아니고 또 여기 계신 또 창업을 꿈꾸면서 성공해봤던 창업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벤처 캐피탈 회사에 다니는 그냥 일반 금융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드라이하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들도 되게 힘들게 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해나가거나 투자를 받으실 일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하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우리는 쫄면서 투자한다 이런 제목을 한번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니까는 쫄지 말고 투자 받지 마라 뭐 이런 제목들도 있었는데, 저는 우리도 정말 쫄면서 투자한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벤처 캐피탈 하면 뭐 속된 말로 간 보는 사람들 이러거나 뭔가 다가가기 힘든 사람들 이런 말들을 가끔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쫄면서 투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성은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고 우리가 왜 쫄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배경,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쫄면서 이러한 회사들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사이버 에이전트라는 일본의 IT 기업의 산하에 있는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CVC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똑같이 LP를 모집을 해서 독립적인 금융사로 벤처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일본 본사뿐이 아니라 빠른 타이밍에 중국이나 동남아 그리고 한국 그리고 미국 시장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해서, 보통 투자 회사 같은 경우 뭐 아시아 태평양을 총괄하는 회사가 싱가포르에 있거나 이러면서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일단 좀 초기 기업이라든지 성장하고 있는 중견 기업을 투자하며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국가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그 시장에서 지사를 설립을 하고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 한 5월부터 본격적인 투자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한 7사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는 어떤 스테이지에 투자하는 회사이냐 하면 주로 완전 시드 스테이지에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미 한국에 그 시드 스테이지에서 훨씬 더 잘하고 저희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투자 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과 경쟁해도 승산이 없다고, 그렇다고 뭐 여기서 승산이 높은 거는 아닌데요. 초기에서 투자해 주시는 분들과 협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리즈 A 단계로 넘어오는 기업들 혹은 시리즈 A가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넘어서서 아시아 시장으로 그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기업가 분들이라든지 서비스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에 첫 번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7개 회사 정도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제가 2년 동안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이렇게 블로그도 써보고 기사도 써보고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7개 정도 회사 투자를 하고 있고, 보시면은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투자 사례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로 합병하면서 저희가 시장에서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기사 서비스로 유명한 로켓롤, 그리고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우한 형제들, 그리고 모바일 광고 회사 쪽에서는 광고 분야에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 모코프렉스를 비롯하여 약 한 7개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도 여기 한 3개 정도 회사에서 4개 정도 회사 더 추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10개 회사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저기 계신 캡스톤이라든지 K큐브라든지 본엔젤스처럼 패밀리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기획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좀 더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런 자리들을 지금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제목을 쫄면서 투자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럼 왜 우리도 이렇게 사람인지라 사업을 볼 때 왜 이렇게 쫄면서 투자를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 이 업에 대해서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릴까 해요. 그럼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쫄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게 이제 한 10년 동안 한 기업이 처음 생겨가지고 10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미국 통계긴 한데 보다시피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10개가 생기면은 약 2개에서 3개 정도가 10년 동안 살아남는 게 이게 기업의 어떤 이 산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많은 기업들을 보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2개에서 3개가 살아남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며, 그뿐이 아니라 이건 생존율이고 이 회사가 어떤 곳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더 큰 가치를 받고 합병이 되거나 인수가 되거나 혹은 상장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까지 다 감안을 하면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뭐 100개 회사에서 200개 회사를 만나고 그 중에서 2개에서 3개 정도가 투자로 연결된다. 재밌는 게 그 만나는 횟수 대비 투자되는 확률도 약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낮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기업이 계속 영위될 수 있는 확률이 약 한 21% 정도인가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회사는 ICT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IT 분야만 또 따로 빼서 생존율을 보면 이거보다 더 낮습니다. 거의 20%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리스크한 투자이기도 하고, 또 이게 확률로 보면은 10개 중에 2개를 잘 선별을 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상장이라든지 어떤 더 큰 기업에 붙는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가장 큰 배경이 지금 이 정도의 어떤 확률,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비즈니스의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자 이제 거의 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뽑기에 가까운 정도의 확률에 지금 베팅을 해야 하는 업종에 지금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희도 금융업을 하고 있는 투자사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곳과 견주어 가지고 다른 경쟁자들보다 수익률이 더 잘 나와야 시장에 있는 여러 자금들이 또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하는 구조일 텐데, 그러면은 또 나름대로 다른 경쟁자들 대비 얼마만큼 수익률을 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대충 정리를 해봤는데,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 펀드는 오픈이 되면 한 7, 8년 정도 가거든요. 그럼 이제 7, 8년 동안 운영되면서 결국 마지막에 펀드를 청산했을 때 연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할까?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야 할까와 남들보다 얼마만큼 잘해야 할까를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채권형 펀드 같은 데 투자하면 연간 수익률 한 3, 4% 정도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 여러분들이 뭐 차이나 펀드라든지 우리나 뭐 주식형 펀드라든지 혹은 뭐 가치 투자 펀드, 이런 유명한 펀드들이 있는데 그 펀드들을 넣어놓고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펀드가 만기가 되면 빼거나 할 수 그쪽은 만기가 없죠. 여러분들이 빼고 싶을 때 빼면 되는데 대충 연평균 6에서 8%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기타 대체 투자할 수 있는 곳들도 있는데, 투자자들이 그곳에 투자를 할 때 보면 대충 연간 10에서 15% 정도를 본다고 하고, 이 정도를 올리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벤처 캐피탈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대략 한 연간 수익률을 따지면 20% 정도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20% 정도를 내줄 수 있습니다 해야 사람들이 이 채권이라든지 뮤추얼 펀드라든지 기타 다른 곳에 투자할 금액을 벤처 캐피탈에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투자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20%라는 연간 수익률이 이게 어느 정도이냐라고 이제 대충 생각을 해보면은, 딴 곳에서 연간 20%를 내고 있는 투자처를 제가 딱 한 군데 봤는데 그게 이제 버크셔 하사웨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한
2007년에서 2011년인가 2년까지 뚝 빼서 봐도 연평균 한 21%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오마현인이라는 워렌 버핏도 최근에는 한 13에서 14% 정도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연평균 20%고 저희가 투자해야 할 대상들은 10년 안에 2개 살아남는 것이고, 그러니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속상할 때 뭐 많이 간보시잖아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가 뭐 확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하지만은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연평균 20%고 7, 8년을 보유한다고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한 5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은 벤처 캐피탈 펀드에 1달러를 넣으면은 한 7, 8년 후에는 5달러로 돌아온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역산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정도의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그 20에서 25%라고 했으니 그걸 회수율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이제 시리즈 A에 한 15개에서 20개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15개에서 20개 중에 적어도 3, 4개의 회사가 한 기업 가치 5천억 정도로, 그리고 상장을 하거나 하는 어떤 구조까지 가져가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약 5천억 정도 되는 회사는 더 알기 쉽게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 매출이 600에서 1000억 사이로 매출이 나오면서 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를 기록하는 회사 정도가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밸류에이션 5천억이 되면서 그런 회사를 3, 4개 보유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평균 한 20%, 그리고 펀드 멀티플로 따지면 5배까지 될 수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투자를 할 때 보수적이고 남들보다도 훨씬 리스크하기 때문에 더 보수적이고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좁혀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해야 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회사나 서비스가 싸우고 있는 그 시장이 포텐셜이 얼마나 큰지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저희는 시리즈 A 단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포커스를 두는 거고, 그보다 더 전 단계 투자하시는 분은 꼭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성장을 해야 되고 기업 가치가 충분히 나와줘야 하는 그런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경영자들과 그 팀이 자기의 비즈니스를 얼마나 크게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조그만 회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처럼 될 겁니다라는 큰 포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자기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전략이랑 잘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즉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구분을 할 줄 알고 그 단계별로 구분을 하면서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즉 자기의 비전과 그 사업의 전략이 묶여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에게 보다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다 각각 그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장 큰 질문들을 던져봤는데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에게 그 어떤 팀에게 1000억을 투자하겠다. 그럼 그 1000억을 어떻게 쓰겠냐? 이게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비전이랑 비즈니스를 잘 연결하고 있는 분은, 물론 1000억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숫자고요.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돈을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촘촘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은 뭐 어느 누구를 영입하겠다라든지 중국으로 진출하겠습니다라든지 굉장히 큰 얘기를 하시는 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팀이 얼마나 계속 그 적합한 사람들을 계속 그 팀의 자기 밑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은 서비스가 크면 클수록 결국은 그곳에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서비스의 방향이나 크기가 확 바뀌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계속 자사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팀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해외
투자사기 때문에 그 강점을 살리기 위해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해외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지금 몇 분 남았죠? 1분 남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는 또 저희 이제 또 투자사로서 그 같이 성장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뭐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스마트 머니가 저희가 뭐 대단한 것들을 기여하고 뭔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도 저희 투자사기 때문에 저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야 하는 활동들을 해야 하고 그걸 잘하면은 그게 스마트 머니라고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러니까 뭔가 봉사하거나 어떤 희생 정신이 아니라 정말로 저의 업을 실적을 내기 위해 그 기업에게 많은 것들을 인풋을 드려야 하고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 계속 살아남기 위한 지원 그리고 그 기업이 누릴 수 있는 매출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지원들을 계속 꾸준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것들 정리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라운드에 보다 더 많은 혹은 더 높은 기업 가치로 충분한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투자자분들에게 계속 연결을 하면서 후속 투자 유치를 하거나 혹은 또 저희가 한 250개 정도 기업에 투자한 사례들이 있고 각각 비슷한 단계에서 느꼈던 고민들과 그 산업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사전에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직접 경영자 분들이라든지 팀에게 이제 연결을 하면서 그 경험들을 공유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해외 진출이라든지 혹은 국내에서도 전문 어떤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을 하거나 팀에 필요한 인재가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 드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매출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저희가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게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외 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에 대한 사전의 리서치라든지 혹은 거기에서 필요한 법률적인 혹은 회계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직접 그 시장에 나가면서 가장 빠른 시간에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한 두 번째 이 비즈니스 개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서비스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장 훌륭한 파트너들과 먼저 손을 잡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이제 네트워킹을 연결을 하거나 사업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딜을 메이킹하거나 이런 일들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아이러니한 게 저는 이 ICT 산업이 해외 진출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 ICT 비즈니스라는 건 로컬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또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은 어떤 제한적인 사업 규모로밖에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투자를 하거나 혹은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그나마 아시아 시장으로 나가서 잘할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내부에서 토론하고 고민해서 정리해본 것들인데 일단 첫 번째는 아예 해외에서도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한 로켓롤이라는 이제 김기사 서비스는 이게 LBS 기술, 내비게이션 기술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정확성 있게 구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사업회사라든지 여러 투자자들이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풀어보자라는 그런 오히려 콜을 많이 받았던 편이거든요. 이처럼 기술적인 우위가 아예 확고한 서비스라든지 혹은 한국에서 한 분야를 완벽하게 도미넌트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 잘 되고 있어야 캐시가 돌던 혹은 여유가 생겨서 그걸 갖고서는 해외에서도 실험을 하면서 진출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이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해외에 진출했다가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또 정말로 다른 한국에서만 고유의 서비스, 해외에서는 카피하기 힘든 서비스라든지 혹은 매우 압도적인 스피드로 빨리빨리 나가가지고서는 중간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팀 역량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빨리 그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푸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저희는 당연히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나갈 것입니다가 아니라 적어도 뭐 꼭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니더라도
과연 나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더 자문을 하면서 적어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다음에 나가거나 하는 식으로 단계를 가지면서 해외 진출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배웠던 레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약간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 예. 뭐 혹시 질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아시아 시장에서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을 주시거나, 실은 저희가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라이크 눌러주시면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옛날에 고벤처에서 쓰던. 근데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잘. 안 눌러주셔도 자료는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